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71%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30%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좀 개파락을 했었고 또 빠졌었죠. 4차 회담에 대해서 사실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결과가 계속 원하는 대답이 나타나지 않는다. 러시아는 그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계속 공격을 할 거다 라는 입장인 거고요.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돌림 노래고. 그러면서 유가는 여전하다라는 거고요. 에너지도 그렇고 이제 기름을 들어가면 대부분 1900원대 2000원대더라고요.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고, 사실 러시아에 관련돼서 뭔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죠.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고 부담이라는 거고요. 어, 뭐, 석유든 기름 관련해서 조금 유가가 내려앉기는 했지만 그래도 100달러 위에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 그러면 사실상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죠? 왜 아직 시장이 그대로니까. 근데 안 간다라는 거죠. 이게 시장의 현실이에요. 그래도 마지노선 같은 데까지 살려는 놓는 부분이죠, 지금. 왜 여기서 시장이 뭔가 혹은 지수가 뭔가 저항대에 다다르는 자리에 나타나면 저런 것들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계속 악재는 뉴스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악재를 시장에서는 채택을 안 한다, 반영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지수의 방향성의 고점이나 부담감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에 오면 이 악재를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때 되면 시중에 올라왔던 그런 에너지든 요런 종목들의 위치가 이제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와간다라는 거예요. 반등을 할 수 있는 위치 부근에 와 가면 주가를 한 번 더 띄운다라는 거죠. 지수를 누르기 위해서. 그죠?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 올라오는 요 자리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갈 거냐, 아니면 주저앉혔다가 횡보시키는 박스를 만들어서 또 갈 거냐. 그게 아니면 주저앉힐 때 제대로 주저앉혀서 하락 파동을 만들어낼 거냐. 요런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이 종목도 아직은 미지수, 그러니까 애매한 자리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서 더 두드러 팰 거냐, 아니면 이제는 안착시킬 거냐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즉 결국에는 시장의 위험성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오늘 코스피는 빠지지만 코스닥이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은 대부분 어제부터 해서 이 건설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죠. 대선이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 그리고 새 정부가 열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집값 잡는다라는 거. 다주택자는 양도세든 뭐든 이 집을 내놓을 수 있게끔 세금 감면 혜택을 달라라는 거고, 이렇게 집을 내놓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러면 집 없는 무주택자들도 살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그만큼 또 공급이 많이 나오니까 집값이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새 정부가 왔으니까. 우리가 맨날 연말 끝나고 1월 1일 우리는 또 음력으로 세니까 설 때가 되면 올해는 운동해야지, 올해는 담배 끊어야지, 올해는 돈 모아서 집 사야지, 이렇게 계획 짜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 그런가 누가
이 기관 투자자들 물량이 어제부터 좀 들어와요. 코스닥에. 대부분 건설주 그런 종목들이 이 코스닥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런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하루가 좀 됐다라고 보면 되고, 이 건설주가 예전에는 뭐 제약바이오, 반도체가 나오기 전에는 건설주가 시장을 주도했었죠. 그러다가 그 시대가 끝나고 그러면서 반도체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제약바이오로 넘어가고 다시 순환매가 돌 건지, 건설주의 이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시총이 다 낮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을 미친 듯이 올리지는 못한다라는 기준이에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면 이 종목들의 시총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끊임없는 순환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건설주들이 돌아가면서 종목이 많으니까. 지금 이틀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이 나타났으니까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느냐, 다른 누군가 주도주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냐는 다음 주에 또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뭐 어찌됐든 시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대로만 잘 가고 있다. 2660포인트. 일단은 오늘 코스피는 2650포인트를 확인했어요. 밑에서 올라왔던 요 고점을 지지받고 반등을 했던 부분이고, 아쉬운 거는 2660원 위로 완벽하게 안착을 못 시키고 끝났다라는 거고, 2665네요. 이 위로 완벽하게 안착을 못 시켰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 위로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2680에서 90포인트까지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못하고 월요일날 시가가 또 개파락이 떨어진다면 1차적으로 2645포인트를 또 한 번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 라는 관점이에요. 이 자리 깨지면 또 2615포인트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냥 계속 말씀드렸던 요 박스에서 놓을 거냐, 아이 뭐야, 요 박스에서 놓을 거냐, 요 박스에서 놓을 거냐의 관점만 우리는 판단하면 된다. 그죠? 지금 딱 중간값 애매하게 갖다 놨다라는 거죠. 아직 방향을 안 잡았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 흐름이고, 일단은 조금 더 이 대선에 작용해서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그 기준이 이 개관 투자자들, 특히나 금융 투자가 어제부터 물량이 좀 들어왔어요. 그 물량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만 우리는 체크하면 되는 부분이다. 결국 크게 박스를 잡고 위에서 놓을 거냐 밑에서 놓을 거냐예요. 아직까지는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거, 그죠? 이 위로 안착하는 그림을 보여야 그 다음. 근데 위로 올라가면 이 구름대가 걸린다라는 거, 그죠? 그럼 이 안으로 안착 들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면 정말 횡보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행보가 나온다라는 거고,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박스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위로. 요런 관점이 되는 거겠죠, 이제. 그게 아니라 내려앉는다면 여전히 요런 관점으로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도 밑으로는 890포인트를 지켜내느냐 보시고요. 못 지켜내면 880포인트까지 열려있다라는 거고, 위로는 900포인트 여전히 확인하시면 된다. 5장에 미친듯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안랩 기타 등등 해가지고 갑자기 튀어오르는 흐름을 좀 만들어내긴 했는데, 그만큼 시장이 뭐다? 그냥 코에 보면 코걸이고 귀에 보면 귀걸이다. 그만큼 압력이 세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저항에 대한 거나 지지에 대한 압력이 세지 않다. 즉 그냥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은 언제든지 돌릴 수 있고, 언제든지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꼬라박아 갖고 뭐 600이든 500이 갈 수 있지만, 이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느 방향성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뭐 대외적으로 포를 쏘고 뭘 쏘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뭐 플랜 A가 있고 B가 있으면 그 방향대로 움직일 뿐이다. 그냥 하루 이틀 좀 더 차이가 날 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 갈 생각이었는데 중간에 뭐다? 대외적인 악재가 터졌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요.
원래 이렇게 내려갈 생각이면 갑자기 한국에 무슨 호재가 생겼다.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종목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은 보시면 되고, 종목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인버스 여전하죠? 요 밑으로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안 뺐죠? 또 갭 띄워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2650포인트를 확인하는 기준이 한 번 더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죠? 계속 살려놓는 거예요.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어찌됐든 요 밑으로 기어 들어가 2530원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안전빵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또 열려 있으니까 한 단계 시장은 레벨업 될 수 있는 단계라는 거고요. 또 여기 들어왔다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랬든 저랬든 아직까지는 요 박스권의 흐름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죠? 이게 해결이 나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그 지수도 구름대 하향이냐 옆으로 횡보냐 어찌됐든 옆으로 박스 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당분간은. 이해되시죠? 자,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뭐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인 것도 있는데 SMCNC라는 종목이죠. SMCNC, SM 뭐 디자인 라이프 다 카카오로 인수가 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승이 좀 나왔다라는 거고, 뭐 상한가는 가지 못했지만 못 갈 이유가 있겠죠. 이건 뭐 제가 기존에 그어놨던 자리네요. 이 일봉상에 5,100원 이 자리 딱 맞고 떨어진 거네요. 그죠? 자, 어찌됐든 종목의 흐름 보면요, 한 단계 올려다 나서 뭔가 이슈가 있어서 레벨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주가를 빵 하고 띄운 자리거든요. 요렇게 띄운 자리죠. 여기에 대한 박스를 만들어내다가 이 박스를 그러니까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어야 되겠네.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다가 그 자리를 벗어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뉴스가 나왔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발산됐다라고 좀 보면 되는 부분인데요. 크게 보면 여기에 대한 박스권과 또 밑에서 움직이는 박스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리거든요. 겹치는 자리가 여기 4,300원 자리인 거고, 그럼 즉 이 종목은 4,3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다시 5,100원, 그 다음은 이 6,000원에서 6,300원대를 또 한 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4,300원만 유지하면, 단기적으로 4,300원 유지하면 위로 한 번 더 쏜다. 4,300원을 이탈하고 빠르게 회복 못하면 당분간은 뭐 해야 돼? 박스 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 쳐야 된다. 그럼 4,300원 한번 밀렸다가 한 번 더 올라올 거다. 그때 뭐 해야 돼? 정리하고 일단 나와야 돼요. 왜?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니까. 그 기준이 4,3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 흐름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연봉도 위에 저항대는 분명히 있지만 괜찮고요. 이 월봉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내려가던 추세가 추세를 뚫었다라는 건데, 위에서 누르는 추세도 분명히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그어보면 이런 관점도 나올 수 있고, 혹은 몸통의 기준으로 그어보면 이런 관점도 나올 수 있어요. 아직까지 확신은 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러면 즉 이 종목은 4,900원 위로 안착하는 거가 중요한 관점. 즉 4,900원 안착이라면 5,000원
단위로 볼 수 있겠죠. 5,0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급선무인 거고 5,000원 안착을 하면 5,100원인 저항도 뚫어내는 그림 분명히 만들어낼 거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밑으로는 4,300원, 위로는 5,000원 안착. 그렇게만 되면 한 번 더 고점 갱신 가능할 수 있는 그림으로 갈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눌리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건설주죠. 삼부토건이 어제 좀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오늘 또 슈팅을 강하게 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결국엔 위에 있는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시키는 자리를 만들어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얘는 이 건설 부분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슈가 한번 있었던 종목이에요. 뭘로 있었냐? 잠시만요. 좀 볼까요? 매각이었는지, 지분 매각 맞죠? 휴림로봇의 지분 매각, 탄력 기대감 어쩌고 하면서 요때부터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면 즉, 여기서 한 차례 올려가지고 뭐예요? 매집은 어느 정도 했던 자리라는 거고, 그리고 슈팅이 나온 자리인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 윤석열 대선 후보 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하나 연출이 된 거죠.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아파트 공급이든 도로 건설이든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매집을 했던 자리에서 한 차례 눌러놨고, 누른 자리에서 어디 한 차례 올린 거예요. 한 차례 올려놓고 올라온 만큼, 눌린 만큼 한 번 더, 그죠?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상승을 시켜놓고 지금 다시 눌리는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중간값인 3,050원 위, 3,050원에서 3,100원대가 뭐다? 얘한테는 중요한 자리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즉 다시 한번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이 종목이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서 3,050원에서 3,100원을 뚫어내는 그림이 만들어내면 또 한 번 고점 확인 혹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다. 분명히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자리는 맞지만, 어떻게 보면 얘는 기존의 상한가를 훼손하지 않고 위에서 뭐 했다? 매물 소화를 해놓은 자리예요, 지금. 해놓은 자리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떤 색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더러워질 수가 있는 거고, 더 비싸게 몸값을 불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 이 단기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 차례 해먹고 밀릴 거냐의 기준은 위로 올라가는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00원대를 돌파해서 지지하는 그림이 만들어내냐인 거고요. 밑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서 지켜야 되는 자리는 못해도 2,550원입니다. 얘는. 근데 요 자리까지는 너무 많이 밀려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2,750원이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길게 보는 지지 라인은 2,550원. 이 자리 이탈하면 뭐다? 무조건 나가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한번 헤쳐먹고 빠져나가기 위한 자리구나. 그렇지 않고 지켜내면 이 종목은 한 차례 더 상승하는 여력 만들어낼 수 있다. 3,900원대 혹은 4,000원대까지. 마지노선은 4,500원 부근이 될 수 있는 확률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직까지는. 이게 뭐 윤석열로만 갈지, 이 회사만의 호재라고 할 수 있죠. 지분 매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왜냐면 회사가 어렵다라고 보면 돼요. 삼부토건 글쎄요, 뭐 매출이 잘 나오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슈팅을 내놓고 이렇게 눌러놓은 거 보면 그렇게 엄청난 매출이 나오는 회사 같진 않아요. 그러면 작전을 하기에 충분한 시총과 물량을 들고 있는 부분이다
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를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지만 이 종목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위험성은 있다. 초보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동제약이 이제 계속 빠지죠. 기존 영상에서도 추세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한 차례 내려오면 이제 얘는 파동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락 A가 나오면 B가 나오고 C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됐든 여기서 얘는 한번 흔들었어요. 여기서 흔들었다라는 소리는 뭐냐? 올렸던 물량 그리고 털었던 물량을 여기서 다시 집어넣던지, 아니면 한번 털고 눌렀다가 올리면서 설거지를 한번 더한 물량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도라는 거고, 지금 현재는 여기가 중심값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얘는 이 자리를 기준으로 이 종목은 앞으로 더 움직일 거냐 움직이지 못할 거냐의 기준이 나타난다. 즉 차트 관점으로 보면요, 처음에 올라오면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여기죠.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두 번째 올라오면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여기죠. 그리고 올라오면서 세 번째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요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가가 한 차례 누르고 나서 여기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한 차례 올렸는데 기존에 누르는 저항의 몸통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윗꼬리를 달았고, 그러면서 뭔가의 하나의 이슈로 빵 하고 터뜨렸지만 다시 눌렸다가 올라온 자리였죠. 그리고 다시 누르는 자리. 그죠? 그러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어요. 종가 형성했지만 이 저점을 안 깼었던 자리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가 중심값이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가 중심값이 되는 거, 이 몸통 자리가 중심값이 되는 거고, 이 다음에 시가를 이 위로 올리면 이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가는 부분이 나타나고, 밑에서 시작하면 밑꼬리를 잡아먹으러 가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현재는 이 밑꼬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종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여기서 누군가가 흔들었고, 그 흔들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누군가 나갔지만 누군가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들어온 누군가가 우리 같은 개미라면 밑으로 집어 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왜? 뭔가를 더 모아야 되니까. 모아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들어왔던 누군가가 기존에 들어왔던 이 양반들이 그대로 들어온 부분이라면, 한번 털고 밑에서 받은 부분이라면 뭐다? 주가는 또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기존의 이 물량을 그대로 들고 가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새로운 누군가라면 여기서 올려봤자 자기네들이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 눌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눌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차트를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4만원을 장기적인 입장에서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42,500원 이탈하지 않아야 이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제는 잘해야 박스권, 아니면 뭐다? 하락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밑에까지 3만원 초반까지는 한번 눌러야 다시 또 자리 잡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만 우린 꼭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야 크게 안 물려요.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자, 신풍제약이 일단은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잘 올라왔어요. 쭉쭉쭉쭉 천천히 가다가 크게 한 방 나오고 나면 뭐 해야 돼? 분할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매도를. 그죠? 저는 어제 여기 던졌거든요. 일단 다 던졌어요. 일단 다 던지고 일단은 형국을 좀 더 보고 있어요. 왜? 신풍제약 우선주가 여전히 가고 있죠. 이제 위험 순인 거고, 상한가를 꾸준히 가니까 이제 하루 상한가 가면 그 다음날 무조건 거래 정지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얘는 상한가를 못 가는 날이 이제는 뭐다? 분할적인 관점으로 매도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즉 다음에 상한가를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가고 윗꼬리를 달 수 있지만 그 다음날 하루 더 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대신 그 다음날까지도 요런 그림을 못 만들어내면 이제 뭐다? 얘는 버려야 돼요. 무조건 버려야 돼요. 무조건 버려야 돼요. 재수없으면 이렇게 꼬라박습니다. 그죠? 마지막 발악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신풍제약 우선주를 필두로 얘가 움직여야만이 얘를 보고 신풍제약에 뭐가 들어와?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간다. 왜? 지들 물량 팔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 흐름대로 지금 현재는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단기 저항대에 한번 확인했다라는 거고요. 확인했다라는 거고, 이 저항대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의 관점인 거고요. 넘어선다면 얘는 64,000원 부근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64,000원까지 간다면 신풍제약 우선주가 더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신풍제약이 좀 애매하네. 64,000원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갈 거였으면은 오늘 같은 날 신풍제약 쉴 때 신풍제약이 또 한번 쳐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하네요. 그게 좀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64,000원까지 간다면 얘는 15만원을 한 차례 올라타서 17만원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얘가 17만원대까지 간다면 64,000원대 부분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64,000원에서 정말 넉넉하게 보면 7만원까지. 그 이상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55,000원대가 단기 저항이기 때문에 넘어서면 그 자리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못 넘어서면 이제는 뭐 해야 돼? 무조건 정리하는 부분이 낫다. 단기적인 관점은 길게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야 어떻게 제가 뭐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향후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요, 그러지 않고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는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일단 큰 그림으로 봐도 요렇게 한 차례 나왔고, 그리고 주가를 눌러놓고, 그리고 또 요렇게 한 차례 나온 자리예요. 그럼 어떻게 따지냐? 파동으로 보더라도 1파가 나오고 2파 조정을 거치고 3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4파 조정을 거치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보다 여기가 짧게 나오면 뭐다? 좀 더 강한 상승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 대신 여기보다 여기가 길게 나오면 뭐다? 올라가면서 단기 쌍봉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내려가는 쌍봉을 만들어 놓고 눌릴 확률 분명히 있다라고만 우리는 판단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 46,300원을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았어요. 그죠? 요거 제가 체크해 놓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를 일단 지지를 받았으니까 월요일날 흐름이겠죠. 이제 신풍제약 우선주도 다시 개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풍제약 우선주가 갭이 뜨느냐, 갭이 뜨지 않으면 무조건 달라붙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갭이 뜨면은 당연히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길게 보더라도 이 종목은 41,500원을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41,500원을 이탈하면 잘해야 박스권, 그 다음은 다시 하락한다. 어디까지? 34,000원, 5,000원 부근까지 눌러줘야 그때부터 다시 자리 잡고 뭐다? 그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기적인 파동의 관점에서는 41,500원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빠르게 움직이는, 말 그대로 신풍제약 우선주가 죽지 않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라면 이 종목은 이 라인 안에서 뭐다? 저점을 반등시키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죠? 하루 이틀 정도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한 번 더 쌓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나가리다. 왜? 한 주가 끝났고, 한 주가 끝나면 거래량이 새로 시작된다.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들도 그만큼 저항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빵 뚫어 올려버렸어야 되는데, 그래야 한 번 더 가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이렇게 해놔버리면 그래도 이격은 벌어져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이격이 없는 자리면 그냥 그대로 눌러버려요. 왜? 거래가 안 터지면. 그러면 이번 주 한 번 더 터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튀려면. 근데 안 튄다. 거래가 적다. 그럼 뭐다? 주가는 한번 눌러야 다시 방향을 잡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이 종목을 꼭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아니면 재수없어 진짜 물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디지털 화폐 관련주 한네트죠.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차트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바닥 대비해서 솔직히 많이 올라온 자리인 거고, 이 올라온 자리가 고점을 만들어 놓고 저점을 만들어 놓고, 기술적 반등은 어디? 9,950원. 그리고 이 자리죠. 8,740원. 즉 기술적 반등은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30에서 50%예요. 그럼 지금은 뭐다? 이 자리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럼 즉 얘는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반등이 될 확률이 높아요. 아직까지는. 정말로 추세가 반등이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12,400원 요 위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중요한 관점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그러면 얘는 단기적인 관점은 9,950원인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8,75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한 차례 더 위에 대한 박스를 만들어내든, 여기서 행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이 자리를 뚫고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 마지막 이 차트 그림상 파동을 만들어내든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뭐 월봉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약간은 애매한 자리예요. 그죠? 왜? 추가적으로 이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어때보다? 기존의 흐름보다. 기존에 나왔던 흐름의 반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요렇게 쏟아냈다면 강한 흐름으로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뭐다? 여기 이 안에서 갇혀서 흔들어대다가 다시 주가를 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 아직은 위로 더 먹을 자리는 분명히 이게 남아 있어 보이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관심을 좀 더 가져봐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 자리만 유지하는지, 그러면 다 지우고 8,750원 그리고 9,700원 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되고, 난 정말 단기적으로 손절 잡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1,500원 기준으로만 잡으세요. 1,5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 1,500원을 유지하면 고, 1,500원을 이탈하면 손절, 1,500원을 다시 타면 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짧게 손절 잡고 좀 더 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대신 왔다 갔다 하면서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어요. 들었다 뺐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어찌됐든 크게 물려 죽을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손절만 확실히 잡으면 지금 자리 일단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어 보인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흐름을 이어가는지만 우리는 체크하자라는 기준으로 이 종목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부터 좀 올라오죠. 윤석열이 되고 나니까 단일화를 했다. 그래, 생각보다 단일화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겼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보상을 주는 자리 같아요. 보상을 주는 자리인 거고, 실제적으로 보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이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이 요렇게 갈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당대표를 뭐 이준석이 밀어내고
안철수랑 이 윤석열 후보 이제 당선자랑 뭐 당을 합치겠다라고 얘기가 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합치자마자 이준석 씨를 밀어내고 안철수가 당대표를 될 확률은 없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그냥 보상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심리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쓸데없는 짓, 말 그대로 안일화를 함으로써 시장에서 이 안철수에 관련된 주들을 다 죽여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의 이 자리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 96,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에 중간값이 79,000원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30%의 기준이면 84,000원 부근이 85,000원 부근이 뭐다? 30% 바닥 대비해서 30%의 자리다. 그럼 기술적 반등은 말씀드리죠. 30에서 50% 정도 나온다. 그럼 지금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온 자리예요. 여기서 이걸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은 85,000원에서 8만원 요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8만원까지 열어두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얘는 83,000원 이탈하면 뭐다? 무조건 8만원을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83,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구름대 하단을 확인하든 아니면 구름대 상단을 확인하든. 이해되시죠? 요 두 자리는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 기준은 83,000원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83,000원을 이탈한다. 그럼 뭐한다? 얘는 무조건 구름대 밑으로 하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넘겨야 될 이슈가 없어요. 안철수는 어찌 됐든 이제는 윤석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된 거다. 그리고 얘는 너무 늦게 이 재료를 쓴 거예요. 진작에 좀 단일화를 하시지. 예전부터 여기서 말씀드렸죠. 얘는 단일화 안 하는 이상 절대 못 간다고. 말하기 무섭게 쳐밀렸어요. 그죠? 제 영상에서 이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는 그때 단일화를 했었어야 돼요. 왜냐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건 국민 뭐 안철수를 모르는 초등학생들 빼고 나머지들은 다 알 거예요. 얘가 대통령 될 확률은 정말 로또를 맞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걸. 그래서 차라리 단일화를 했어야 되는데 얘가 안일화를 함으로써 이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곡소리를 만들어 놨던 자리인 거고요. 그럼 기술적 반등은 자리는 여긴 거고, 요 자리 96,000원을 넘어서 지지하면 뭐다? 여기에 대한 갭 자리는 그냥 주워 담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무조건 간다. 96,000원 안착하면 무조건 10만원까지는 무조건 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갭 자리는. 이 갭 자리를 메꾸고 죽을 거냐, 아니면 메꾸지도 않고 여기까지만 갔다가 그 다음을 생각할 거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오늘 시장이 오후에 갑자기 올라오면서 안철수가 막 올라왔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뭐 뉴스를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뭐 어찌됐든 어느 정도 이 고생했다라는 이 기대감을 반영시켜놓은 자리다. 안랩도 마찬가지, 써니전자도 마찬가지의 관점이고. 이해되시죠? 얘는 뭐 고점 대비해서 사실상 올라와야 되는 자리가 훨씬 더 많이 남긴 했는데 50%, 25%, 30%가 얘도 한 4,150원 선이에요. 안랩하고 갭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것뿐. 그죠? 안랩이 좀 더 가볍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눌린 자리가 조금 더 부담이 덜 되는 자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2평의 기준으로 보면 눌린 자리가 부담이 덜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랩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고, 써니전자는 밑에서 올라올 때는 강했죠. 왜? 부담이 없는 자리니까. 대신 여기 올라와서는 부담이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 자리만 뚫어내면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얘는 대신 꼭 여기까지 간다라는 보장은 아니다.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을 때는 요 자리와 요 자리의 중간값 정도, 4,150원에서 4,200원 정도가 적당한 포지션 라인이다라고 시간의 보시면 돼요.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차트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에 별다른 악재가 없는 시장이 돼서
월요일부터는 또 위로 3월달은 좀 산뜻하게 시장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새학기 또 됐고요. 뭐 제가 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도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